네, 오늘 준비한 내용 12월 3주차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주간, 변동성 주간이 되게 되고, 이 변동성 주간에 살펴봐야 되는, 꼭 인지하고 있어야지 되는 내용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에 관련된 경제지표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 내용을 상해종합주거지수와 연관지어서 좀 살펴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2020년 3월 25일 저희가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고, 그 공개방송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어요.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 개념을 만든 이후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등 아프리카의 금융시장이 있는 국가들 모두 다 연동돼서 움직이게 된다.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금융시장하고 미국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 거야 라고 하지만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 상품을 만든 뒤부터 안타깝게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원유 시장이 연동되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 두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12월 18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주간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금융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조목조목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 간략하지만 좀 인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좀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드리는 모든 내용은 레퍼런스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분석 자료와 분석 결과 또한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출처가 어디인지 매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12월 3주차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주간이 되게 되고, 이 12월 3주차에 반드시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어떤 나라의 이제 실물 경제가 됐던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두 가지 부문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큰 황소에 해당하게 되는 부동산 부문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황소에 해당하게 되는 설비 투자 경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17년 주기로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특정 국가가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막말로 미국이 자국 경기에 살리겠다고 미 달러 유동성 공급하게 되면 어떠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취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인지를 하고 현명한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년 주기를 갖게 되는 설비 투자 경기고, 이와 같이 실물 경제는 이 두 가지 부문에 의해서 성장이 견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살펴볼 것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검은 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지속해서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됐고, 그 이후에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소폭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현재까지 침체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2020년 11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검은 선으로 나타낸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어가는 조건, 넘어서 상승하는 조건이 진행되게 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첫 번째 큰 황소, 부동산 경기 중에서 신규주택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파란 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경기라는 것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게 되면 재고주택 판매 경기, 기존주택 판매 경기, 신규주택 판매 경기, 신규주택 착공 경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게 되고, 제일 마지막이 신규주택 착공 경기가 활성화되게 돼요. 여기서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것이 신규주택 판매 경기에 해당한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간에 그 해당 국가의 시중 유동성이 임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주식시장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의 기존주택, 재고주택 판매 경기가 되게 된다.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은 2020년 11월에 이와 같이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0.5까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파란 선으로 나타낸 신규주택 판매 가격, 판매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큰 황소가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는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수 있고, 다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두 번째 작은 황소인 설비투자 경기를 대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산업생산지수도 보게 되면 이 검은 선으로 나타난 게 중화인민공화국의 산업생산지수가 되게 돼요. 2020년 2월에 실물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3월서부터 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검은 선으로 나타낸 중화인민공화국의 산업생산 지수의 실적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게 됐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파란 선이에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초반에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침체되고 있고, 매우 격한 매우 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던 중국의 산업생산 지수의 실적 개선세가 과거와는 달리 점차 둔화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지속해서 2020년 11월까지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0.5%까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공의 경제 견인을 성장하는 부동산 부문도 실적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작은 황소인 설부투자 경기의 개선세도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돼야지 되는 것은, 아니 중화인민공화국이 왜 위안화 유동성 공급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걸까? 혹여 세계 환율제도의 근간이 되게 되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여기서 미국의 달러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감소 기조로 전환됐기 때문에 위안화의 안정적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위안화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플레이션율이 11월에 마이너스 0.5%까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미국의 달러, 미국의 통화정책 때문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이제 미 달러 인플레이션율을 좀 봐야지 되겠죠. 근데 4월에 미국의 실물경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멈춰선 다음에 5월 중순 이후서부터 실물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율도 이와 같이 증가세가 유지되어져 왔어요. 다만 10월과 11월에 들어와서 과거와는 다른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11월에도 미국은 1.2%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달러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11월에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것이 아닌 자체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구분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럼 과연 중화인민공화국은 부동산 경기에 관련된 거, 설비 투자에 관련된 경제지표 실적이 둔화 내지 침체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위안화 유동성 공급을 제한할 것인가, 그것을 또 확인을 해야지 되겠죠. 바로 여기에 자료가 나타나 있죠.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는 녹색의 저희 비행기 궤도,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를 나타냈고, 이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이와 같은 이제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이론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어떠한 기업의 주식 가격이 됐던, 어떠한 데이터의 지표값이 됐든지 간에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쇠퇴기에 도달하게 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이미 1995년경에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에 도착을 했어요. 상승의 생애가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게 됐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승 세계가 아닌 태동기류의 윤회 과정 속에서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이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이 만들어지는 그 경로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미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환율에 대한 시각적 방향성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 붉은 선으로 나타낸 것이 이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예요. 그래서 이 경유지 위에 위안화 환율이 위치할 경우에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약세, 이 밑에 위안화 환율이 위치할 경우에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강세를 의미하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2018년도서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진행되게 됐고 2019년에 격화되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무역 마찰을 넘어서 이제 신기술 개발 그리고 반도체, 인공지능과 완전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하이테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더 강력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미국은 중국 쪽으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 중이죠.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미국으로 판매가 되게 된다면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동일한데 미국으로 넘어갈 때 환율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와 같이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약세 구간에 지속해서 유지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조작국이라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영광스럽게 지정을 해줬죠. 그렇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내비두게 되더라도 수명 주기상 여기서 적어도 한 번에 세태기 초기까지 반등을 더 진행하게 되는 경로가 나타나게 되고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일정 기간 더 약세 구간에 위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0년 11월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0.5%까지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이 임계점 경유지까지 바짝 붙은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자체 정책에 의해서 위안화 강세 구간으로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진입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체 정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플레이션율을 침체되는 수준까지 향후에 지속하기보다는 이제 반등 전환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중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영향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 자주 이제 확인했었던 그림 자료가 되게 돼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기간에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A라는 기업은 과거와 동일한 물량을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매출의 기준으로는 과거보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달리 표현하면 기업 지분 가치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기업 지분 가치를 다른 말로 주식 가격이에요. 주식시장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파란색 선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일정 기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과거와 동일한 물량을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매출액은 과거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기업 지분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즉 파란 선의 증감에 검은 선의 주식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2020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파란색 선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0.5%까지 침체되게 됐는데 검은 선의 상해종합주가 지수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대한민국 코스피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바로 여기에 괴리 현상이 일본과 대한민국보다는 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시장 2020년 4분기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괴리 현상은 결국은 어떻게 되게 된다는 것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12월 3주초에 살펴봐야 될 중화인민공화국 경제와 중화인민공화국 금융시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간략하게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4분기의 움직임에 연동되는 국제 원유 가격, WTI 기준 원유 가격을 보게 되면
2020년 11월서부터 글로벌 주식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상승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고, 이에 연동돼서 글로벌 원유 가격도 상승하는 11월서부터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2020년 3월 25일에 그 이후로도 매우 자주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공유를 했죠. 여기에 이제 글로벌 옵션 지수를 표기를 했어요. 글로벌 옵션 지수가 여기에 이제 저희가 명기한 파란색 선을 넘어가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요한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하락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금액이 증가됐음을 의미하게 돼요. 특히 파란색 선을 넘어섰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색 선을 넘어섰었던 기간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됐던 원유 가격이 됐던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연동돼서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상품이 연동되는 운영 메커니즘을 3월 25일 날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했었고, 연두색 검색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옆에 연관 검색어에다가 주상지라는 게 낯선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상지를 누르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에 연결이 되게 되고,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으실 경우에는 화면을 많이 내리셔야 돼요. 어디까지? 3월 25일 공개방송 영상자료가 나올 때까지 화면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갖다가 놨어요. 3월 25일 공개방송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영상자료를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자료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이 있어요. 바로 방금 전에 봤었던 자료가 여기에 사용된 자료이죠. 이와 같이 원유 가격도 결국은 2020년 11월서부터 대형주 중심의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된다면 파생시장 만기가 다가올 때 이 현물 가치 자체만을 가지고 가치 분석을 한다는 것은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는 변동성이 강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기업 가치를 논하면서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설명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반드시 수렴하지 않는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속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주목해서 살펴봐야지 되는 것이 2020년 12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1이 되게 되죠. S&P 500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 지수를 빅스 지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빅스 지수라고도 말하고 인버스 지수라고도 말하고 공포 지수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예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이제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냈죠. 녹색의 비행기 궤도 상에서 빅스 공포 지수는 2020년 3월까지 이와 같은 상승의 생애가 종료됐어요. 여기도 상승 생애가 종료됐어요. 지금은 상승 생애가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퇴동기를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여기도 중간에 있는 빨간색 선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이 진행되게 돼요. 반등이 어디까지? 최대 세태기 초일까지 반등하는 그 기간에 와 있고, 빅스 지수는 12월 14일 기준으로 여기에 와 있죠. 그러니까 평균 하락 속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이제 잠깐 봤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 여기에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 옵션 지수를 이제 풋콜 레이쇼라고 왜 안 부릅니까? 풋콜 레이쇼라는 이름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하고 완전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자체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내용을 시각화한 이 자료는 풋콜 레이쇼하고 완전히 그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 옵션 지수 얘를 가져다가 썼다, 저작권에 걸린다는 점 강력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옵션 지수를 보게 되면
12월 14일 기준이 되게 되죠. 여기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을 넘어가게 되면 주요한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돈이 많아진다. 빨간색 선을 넘어서게 되면 주요한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의 상승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2020년 3월에 대부분의 분들이 금융시장이 폭락했던 것은 기억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글로벌 옵션 지수를 보게 되면 하방의 격한 변동성은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반대의 변동성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거뒀고 일정 기간 과열 양상을 나타낸 뒤에 시장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간다는 학습 효과가 완벽해진 그 상황에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들은 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대로의 변화를 가져가게 된다. 주기적으로 금융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게 반복되어져 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 2020년 5월 18일서부터 8월까지 이와 같은 또 과열 양상이 나타나게 됐고 8월 이후에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됐지만 매우 제한된 하반 변동성,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제한하는 하반 변동성이 진행되어져 왔고 10월과 11월 간간히 이와 같은 또 과열 양상을 나타내어져 왔죠. 기간으로만 누적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시기에 기간보다 더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신의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들은 이전보다 더 오랜 기간 상방에 과도한 변동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공간, 비어있는 공간, empty hole, 여기가 바로 매핑을 하게 되면 empty hole, 여기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비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저께 12월 14일 날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화이자 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 대형주 지수가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 마감에는 조정으로 마감이 됐죠. 왜? 주요 언론이 보도한 바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세가 거세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요. 12월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그 동안에 과열된 국면이 하방의 변동성은 진행이 됐는데, 요거 봐라. 이전과 똑같이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고 지금은 여기 있죠. 이전과 동일하게 매우 제한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 저희 이제 공개 방송을 보게 되면 수개월 동안 지속해서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분들은 수개월 동안 공개 방송 내용들을 많이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게 되더라도 어떠한 자료를 더 보면 된다. 또 어떤 내용을 다뤘을 때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다. 여기에 연동돼서 어떤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지는 과거의 공개 방송에서 충분히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밤 10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평일에 늦은 시간, 야근을 한 것과 같은 시간,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즘 그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